I will keep Elizabeth Warren and her goons away from your Bitcoin. And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인사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그의 일당들이 시민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며 완벽한 통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CBDC 발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미래를 미국이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본인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개발 회사들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내 5천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개인 수탁에 대한 권리, 개인 지갑을 통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비운의 실크로드 창업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석방을 시키겠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1등을 목표로 해야 하며 2등은 없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바이든은 암호화폐 산업이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한다. 나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면서 그의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은 편을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죠.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친암호화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었고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브래드 셔먼 같은 반암호화폐 의원들이 민주당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암호화폐 진영 그리고 친 CBDC 진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양쪽이 완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지하는 암호화폐, 통제를 지지하는 CBDC.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면 트럼프의 표를 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 소문에 의하면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선거 기금을 암호화폐로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트위터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비중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000 상당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꼭 올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이 돼가지고 바이든 및 게리 겐세이 반암호화폐 세력을 깔끔하게 밀어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도 떡상을 하게 되겠죠. 참 신기하게도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불장을 기다리는 순간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 재밌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2,000명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에 57%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31%는 횡보, 하락 및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12%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다음으로는 어떤 알트코인 ETF가 출시가 될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에는 XRP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XRP가 솔라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추가적인 알트코인들 현물 ETF 출시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이고 국내 XRP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다음 현물 알트코인 ETF 주자로 꼽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매니아,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위기 구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횡보는 계속되고 있으며 60,000에서 $70,000 사이에 몇 주 추가적인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렌지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구간이 끝나기까지 몇 주가 더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 현재 불장 진행률이 37.9%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지나고 있다. 몇 주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떡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스터 크립토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유동성 맵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74,000달러 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무려 100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00억 달러 청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숏쟁이들의 뚝배기를 시원하게 한번 날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몇 주째 똑같은 분석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고래들의 매집도 두드러졌었던 한 주였었다.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68,000달러대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으며 몇 주 안에 7만 달러를 뚫고 84,000에서 8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분석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또한 위에 유동성까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예상 및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알트코인들 시총 관련된 차트인데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지맞고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과거 고점 구간까지 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알트 대장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주봉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저항 위에서 주봉을 마감할 수 있다라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도권에 들어온 이더리움 기관 자금 유입 기대 20% 넘게 올라. 주요 내용은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많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온 것처럼 이더리움에도 그런 정도의 물론 비트코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이러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알트 시즌에 대한 의견을 남겼더니 또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바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어주시면은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핀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코인 달린다.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키스라는 분석가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 따라가지고 도지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도지코인의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도 RSI가 50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 및 강세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크립토블랙 분석가의 아비트럼 분석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여기 구간이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딱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30%가량 반등을 했다라면서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지금까지는 맞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불장 때 아비트럼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힘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대략 3주 동안 휴가를 가게 되겠습니다.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가능하다면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